Y뉴스는 이 주제는 아니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반 총장이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지만은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올까?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예. 일단 반기문 총장은 난 박연차 회장하고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사저널 보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나왔는데 박연차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예.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했습니다. 귀국길에서도 박연차 씨가 저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니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이. 왜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사저널 보도 이틀 뒤인 12월 26일 중앙일보에서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이 있었다는 일면 보도를 머릿 기사 보도를 했고요. 예. 그 같은 날 우리 CBS 노컷 뉴스에서도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다.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내. 그러니까 박연차 씨가 리스트를 쭉 적어낸 거예요. 자기가 돈 준 사람들. 근데 예. 검찰은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 라는 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던 거죠. 애초에 수사 대상에 아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스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차 수사팀이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예. 세 명이 다 TK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박연차 씨가 TK 출신인 이상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수사팀이 바뀌니까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인규 중수부장과 잘 아는 박영수 지금의 특검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변호인이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 받은 메모를 전달합니다. 예. 그 메모를 이상도 변호사의 육필로 손글씨로 적혀 있다 그래요. 자,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박영수 특검한테 확인하셨어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한 아주 최측근 변호사가 그럼 박영수 변호사가 전달했고 그래요. 그 메모는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상도 변호사의 손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문 이름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예전 그 박연차 씨 변호사였다는 것도 좀 지금 새롭게 들리는 분들 계실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또 이인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에다 중재 신청했잖아요. 이 보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같은 날 지난 4일에 같은 날 냈어요. 언론중재위에. 그래서 지난 16일 날 언론중재위를 갔다 왔거든요. 권은철 기자가 이거 쓰셨다가 뭐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2월 6일 다시 2차 언론중재위를 열기로 그래요. 좀 더 보강자를 열기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하튼 반 총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사저널의 보도는 박연차 씨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 그 3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언론들 보도, 중앙일보나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 보도는 박연차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거기까지예요? 예. 그 얘기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하고 다닌다까지가 이제 이게 그렇죠.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존재는 확인이 됐는데 이런 보도를 언론들이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죠. 오늘 주제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해명은 자기는 박연차를 일면식도 없고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지만은 대검 중수부에 그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검찰이 반기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는 중에 박연차 스스로 적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언론 중재위까지 갈 뭐 그런 필요도 없이 반기문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은 가능하다. 이게 이런 보도들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중재위에다 제소할 게 아니라 예. 차라리 형사 고소를 해서 이거 수사를 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언론중재위 내면은 정정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부터 또 민사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예. 시사 전달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10억 원을 냈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CBS를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 빠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8년 전 일인데 아직 기록이 있을까요? 수사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전에 그 서경원 미리복 사건 기억나십니까?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89년. 예. 그때 일인데 당시에 서경원 전 의원이 10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와서 10,000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줬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혐의가. 그런데 당시에 서경원 조사 기록 내용 중에 검찰이 고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락시킨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10년 뒤에 찾아보니까 10년 뒤에 이 공안부 캐비넷을 찾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하긴 박연차 리스트는 이게 큰 사건인데 이걸 막 다 파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료를 파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권영철 기자. 예. 이인규 변호사가 했다는 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수부장인 거죠. 네, 이 사건 담당했던. 네네. 그 말은 직접 일단 그 말은 정확히 뭐였죠? 지금 기사에 쓰신 그 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이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 때 그때 얘기.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출마설이. 예,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까지 말했다고.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대통령 되려고 저러는지 몰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현재의 검찰의 고위 간부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들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인규 변호사는 23만 달러 사실이 보도되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겨레 보도는 지금 누구 말입니까? 한겨레 보도. 한겨레 보도도 전현직 법조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이 문제를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수사, 형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도 이제 저에게 항의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한 전현직 법조인이 누구냐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지만은 중재위에는 대리인을 내세주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결국 이 문제가 계속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실은 청문회도 안 거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2월 6일 다시 2차 언론중재위를 열기로 그래요. 좀 더 보강자를 열기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반 총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사저널의 보도는 박연차 씨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 그 3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언론들 보도 중앙일보나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의 보도는 박연차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거기까지예요? 예. 그 얘기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하고 다닌다까지가 이제 이게 그렇죠.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존재는 확인이 됐는데 이런 보도를 언론들이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 오늘 주제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해명은 자기는 박연차를 일면식도 없고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지만은 대검 중수부에 그 리스트가 있고 그게 검찰이 반기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는 중에 박연차 스스로 적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언론 중재위까지 갈 뭐 그런 필요도 없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은 가능하다. 이게 이런 보도들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중재위에다 제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형사 고소를 해서 이거 수사를 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언론 중재위 내면은 정정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부터 또 민사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시사 전달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10억 원을 냈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CBS를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 빠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8년 전 일인데 아직 기록이 있을까요? 수사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전에 서경원 미리복 사건 기억나십니까?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89년. 예. 그때 일인데 당시에 서경원 전 의원이 10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와서 $10,000를 김대중 총재에게 줬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혐의가. 그런데 당시에 서경원 조사 기록 내용 중에 검찰이 고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락시킨 핵심 내용. Y뉴스는 이 주제는 아니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반 총장이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지만은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올까?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예. 일단 반기문 총장은 난 박연차 회장하고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사저널 보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나왔는데 박연차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예.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맞습니다. 귀국길에서도 박연차 씨가 저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니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이. 왜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사저널 보도 이틀 뒤인 12월 26일 잘하는 박영수 지금의 특검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변호인이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 받은 메모를 전달합니다. 예. 그 메모를 이상도 변호사의 유필로 손글씨로 적혀 있다 그래요. 자,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박영수 특검한테 확인하셨어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한 아주 최측근 변호사가 그럼 박영수 변호사가 전달했고 그래요. 그 메모는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상도 변호사의 손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문 이름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예전 박연차 씨 변호사였다는 것도 좀 지금 새롭게 들리는 분들 계실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또 이인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에다 중재 신청했잖아요. 이 보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같은 날 지난 4일에 같은 날 냈어요. 언론중재위에. 그래서 지난 16일 날 언론중재위를 갔다 왔거든요. 권은철 기자가 이거 쓰셨다가 뭐 갔다 왔는데 다시 중앙일보에서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 있었다는 일면 보도를 머리기사 보도를 했고요. 그 같은 날 우리 CBS 노컷 뉴스에서도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다.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내. 그러니까 박연차 씨가 리스트를 쭉 적어낸 거예요. 자기가 돈 준 사람들. 근데 검찰은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 라는 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던 거죠. 애초에 수사 대상에 아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스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차 수사팀이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세 명이 다 TK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연차 씨가 TK 출신인 이상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수사팀이 바뀌니까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로 바뀌었잖아요. 이인규 중수부장과 잘 아는